여기 통영 바다를 마주한 한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름은 리브, 떠남을 뜻하는 그 이름처럼 이곳을 찾은 이들은 잠시 일상을 떠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특별한 방, 204호. 그 방에 머무는 여자들은 모두 특별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혼 후 떠난 첫 여행을 온 그녀도, 호스피스 병동을 나와 혼자 조용히 삶을 갈무리하였던 그녀도, 심각한 질병으로 머리를 감지 못하고 요양차 온 그녀도, 결혼을 앞두고 도망친 신부인 그녀도, 그리고 아이를 기다리던 한 엄마까지도 매주 204호엔 한 명의 여자가 찾아왔고 떠났습니다. 그들과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나눴던 남자, 최재욱. 그는 원래 소설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잊고 있던 이야기, 말하지 못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204호의 여자들 48개의 계절. 그리고 나, 지금 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월에 강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저는 통영 바닷가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문 쪽에서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고 한 여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었고 회색 니트를 걸친 채 손에는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한 방이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 안에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손님 이름을 적으려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을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수진입니다. 이혼한 지 석 달 됐어요. 갑자기 이혼이라는 말에 나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답변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왠지 이 무거운 분위기에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녀는 오랫동안 감정을 꾹 눌러 힘들게 이것을 참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며 오로지 이혼이라는 이 두 글자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예약하셨고 오션뷰인 2층 끝방 204호입니다. 짐은 제가 가지고 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객실 키를 챙겨 그녀의 캐리어를 받아들고서는 2층 204호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저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멋지다거나 아담하다거나 전망이 훌륭하다란 말은 들을 수 없었을 정도로 그녀는 매우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제가 객실문 카드키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그녀의 캐리어와 객실 키를 전달드리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때 그녀는 객실 안입구 옆 한쪽에 멍하니 서서 창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닫아드리면서 보았던 김수진 씨는 바닷가가 보이는 창가로 걸어가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그저 캐리어는 문 옆에 세워둔 채로요. 아마도 204호 객실은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객실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바라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다시 1층 카운터로 내려오면서 이 손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시구나. 무슨 사연이 있으신 분 같아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저는 각 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204호 객실 앞에서도 살짝 노크를 했습니다. 관리인입니다.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생수라든지 음료라든지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손짓으로 두세 번 흔들더니 이내 객실 문을 닫지도 않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금 열린 객실 문 사이로 저 멀리 방 한가운데 노트 한 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과 그녀의 뒷모습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닫히지 않은 객실 문을 다시 조용히 닫아 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섞여 귀가 아플 정도의 웅웅하는 이명음이 들렸습니다.
아마 모든 이들에게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관리자 룸에서 조용히 하루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조용한 방이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소음이 싫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오지만 김수진 씨처럼 말이 없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어제보다 더 세게 불었고 창문은 덜컹거렸습니다. 손님 대부분은 오전에 체크아웃을 했고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204호 앞을 지나던 중 객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김수진 씨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어제 보았던 회색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객실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식사도 하지 않았고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혹시 몰라 따뜻한 국과 반찬 그리고 밥을 쟁반에 담아 조심스럽게 문 앞에 두고 노크했었습니다. 식사 안 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문 앞에 간단한 식사거리 가져다 놓았습니다. 드세요. 조용히 말한 뒤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복도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몇 분 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쟁반을 천천히 안으로 들여가는 손이 보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아직 배고픔은 느낀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한 것은 완전히 실의에 차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더 세졌습니다. 창문이 깨질 정도로 많이 흔들렸고 거센 파도의 물보라가 게스트하우스 벽까지 튀길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 복도를 한 바퀴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204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김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혹시 샤워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손에 샤워기 손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샤워기가 고장났다며 저에게 건넸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욕실로 가서 샤워기를 확인했습니다. 연결부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간단히 고칠 수 있었습니다. 수리를 마친 후 저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이 되니까 너무 조용하네요. 혼자 있으니 그냥 무서워졌어요. 그 말은 마치 어둠 속에서 혼자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멈칫했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혹시 조금만 같이 있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살짝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너무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4호 방 안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김수진 씨는 침대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음악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흐르는 파도 소리와 서로의 호흡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시선을 아래로 두었고 저는 가만히 그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서로의 숨결이 들릴 것 같았습니다. 김수진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말없이 있었지만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그립다는 게 이렇게 절박한 건 줄 몰랐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감정이 복받쳤는지 짧은 탄식음을 내지르고는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전 남편이 어떻게? 그녀의 그 흐느낌에
전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어야 하나? 그녀를 살포시 안아주어야 하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 앞으로의 상황과 제 행동들이 상상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진정시키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침대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겪는 이런 상황에 일단 잠시 동안 울고 있는 그녀가 마음껏 울도록 그녀가 앉은 침대 모퉁이 그 옆자리에서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그 슬픔이 너무나 지나쳐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소리내어 울고 있는 그 애처로운 그녀의 모습이 안타까워 그녀의 어깨에 제 손을 얹어 살포시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그녀를 달래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어깨에 살포시 제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손이 얹혀지자 살짝 움찔하더니 숙인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은 슬픔이 진정되는 듯 보였으나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굵은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과 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전 잠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그 초점 없는 그릿한 눈동자는 삶을 포기하기 직전의 눈동자로 저에게는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포기하기 직전 죽음을 계획하는 듯하는 한 여인의 그 공허한 눈동자와 그 눈빛은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전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위로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오늘 생을 마감하려 할 거야. 저는 일단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괜히 위로의 말을 꺼내면 이 상황이 어색해질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녀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살짝 그녀 쪽으로 돌려 그녀의 상태를 체크하기는 했습니다. 잠시 후 어느 순간에 우는 것이 힘들었는지 옆에 앉아있던 그녀의 몸이 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얼굴이 제 어깨에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기울어져 기대었습니다. 제 어깨에 그녀의 얼굴을 묻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도 한참을 계속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얼굴이 묻힌 채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끔찍해요. 오늘만은 누군가 저를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는 세상은 너무 끔찍해요. 그녀가 이 말을 조용히 내뱉자 저는 제가 생각한 것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을 정도로 세상을 내려놓았다는 것을요. 저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제 어깨에 파묻은 얼굴을 들고는 아무 말 없이 침대 모퉁이에서 일어나 침대의 머리 쪽에 있는 나무로 된 등받이 쪽으로 가서 그녀의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그녀의 침대 옆자리에 조금 자리를 넓히고는 자신의 옆자리에 있는 베개를 손으로 톡톡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위 그녀의 옆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천장을 나란히 바라보는 자세로 침대에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 그녀는 몸을 반쯤 틀어서 제 옆으로 기대듯 누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았는지 계속 흐느꼈습니다. 저는 단지 팔을 들어 그녀의 등에 손을 얹고는 계속 흐느끼고 있는 그녀의 등을 조용히 토닥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이 흐르기도 했지만 그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세게 불었고 창문은 가끔 흔들렸습니다. 조금 후 그녀가 조용히 눈을 감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앉은 상태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안타깝고 애처로운 상황을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위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흘렀는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자세가 불편했는지 천천히 그녀의 몸을 돌려 바로 누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놀랄까봐 눈을 한번 마주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 누워 있을게요.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이불을 당기어 그 위에 자신의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의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고 호흡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천천히 소독약을 바르는 듯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요. 그러고는 제 팔을 당겼습니다. 머리와 이마를 쓰다듬어 달라고 말입니다. 너무 울어서 어지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우연한 작은 인연의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다던 그녀의 머리를 얼마간 쓰다듬자 이제는 그녀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올까 생각했지만 그녀가 다시 잠에서 깼을 때 아무도 없으면 또 무서워하거나 극단적 생각이나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를 조금 더 지켰습니다. 저는 혼자 잠들지 않고 잠든 그녀와 나란히 침대 위에 누운 채 천장에 불 꺼진 형광등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녘이 되어갔고 여전히 바다는 어둠 속에서 멈춰 있었으며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김수진 씨의 숨소리는 일정했고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사람은 늘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외롭거나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절대 혼자이면 안 된다는 것을요. 여전히 밤은 깊어만 가고 있었고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조용히 제 옆에 누워 잠들어 있었고 저는 아직 잠들지 않은 채 멀뚱히 천장 형광등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었지만 그 고요 속에 묘한 긴장과 온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움직임에 저는 몸이 긴장된 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저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금 후 몸을 제 쪽으로 돌린 그녀가 눈을 감은 채로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만은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작지만 단호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어깨 위에 제 팔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순간 파르르 떨렸지만 도리어 제 팔을 더 깊게 끌어당겼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제 품에 안겼고 저는 천천히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숨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결을 맞추듯 조용히 그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거나 위로의 말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 없이 제 품에 안겨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맞닿은 채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도 없었지만 깊은 공감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그 밤은 바람 소리와 파도만이 아는 우리 둘만의 작은 인연이 쌓아졌습니다. 먼 동이 터오는 새벽이 가까워졌을 무렵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은 조금 붉어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정리하고 테이블 위 스탠드 불을 켜고는 종이에다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스탠드 불이 꺼졌습니다. 전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고 밤새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결단을 혹시 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막아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종이 메모 한 장을 찢어서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후엔 천천히 문 앞에 가 서더니 마지막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깨어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밤이 없었다면 저는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전 안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지켰구나. 그녀가 떠나고 난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전 혼자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테이블 위 스탠드 불을 켜고는 메모를 들었습니다. 짧은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울지 않겠습니다. 어제는 기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침내 숨이 쉬어졌고 탄식음이 나왔습니다. 휴,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로를 원했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어떤 설명도 어떤 언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상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기 위해, 다시 혼자의 길을 찾기 위해 조용히 첫 발걸음을 내딛고 이 방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을 예약했지만 어제 새벽녘 떠났습니다. 오늘따라 바람도 불지 않았고 바다는 잔잔했으며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홀로 204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 그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을 열기 전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제 안에 남기고 갔습니다. 그 방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마음의 흔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발을 들이며 이상하게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텅 빈 204호의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욕실엔 물기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다가 보였고 커튼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던 창가에 가만히 저도 서보았습니다. 이 자리가 왠지 따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밤 풍경도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체온이 그대로 머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녀가 제게 기대어왔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인생에서 마지막 끈처럼 느껴졌던 온기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져 있었던 그 메모지 한 장을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앞으로 울지 않겠습니다. 어제는 기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문장을 다시 읽자 심장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내어주고 나를 믿었습니다. 그 밤은 그녀에게도 저에게도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메모의 그 한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었고 한순간이라도 사람에게 기대고 싶었던 간절함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어설프지만 받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방 안을 정리하면서도 저는 자꾸만 그날 둘만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 작은 숨결, 그리고 울지 않겠다는 결심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졌던 순간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혼자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텅 빈 방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 말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빛을 머금은 204호였습니다. 그 방은 이제 나에게도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냥 청소하고 넘기는 일반 객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그날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204호는 나에게 특별해졌습니다. 그 방을 정리할 때면 그 안에서 누군가가 울고 웃고 조용히 무너지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녀가 남긴 말, 그녀가 남긴 온기, 그리고 그날의 바람까지. 이 방은 이제 기억하는 방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늘 그렇듯 다양한 손님들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204호는 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204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종종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문 앞에 서면 마치 안에서 누군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방을 열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넣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다시 초대하는 마음처럼요. 바람이 204호 방 안으로 살짝 불어 들어올 때면 김수진 씨가 무릎 위에 노트를 두고 앉아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방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방은 이제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밤을, 온기를, 아픔을 받아준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사람을 기억하는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방도 그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 새로운 손님을 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당장 누가 들어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204호 문을 닫아두고 저는 혼자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개는 새로 갈았고 침대 커버도 햇볕에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로 정리해도 그 방 안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내려놓고 간 자리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끔 묻는 손님이 있습니다. 이 방이 다른 방이랑은 좀 달라요.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편해져요. 저는 그럴 때면 조용히 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특히 204호 그 방에는 누가 조용히 자기 마음의 작은 씨앗을 심어 놓았거든요. 말은 짧지만 그 말 안에는 저와 김수진 씨만이 알고 있는 204호만의 깊은 밤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방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이 잊지 않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품고 다음 사람에게 204호의 따스함을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204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한 장식도 없고 다른 방과 달리 특별한 구경거리가 있는 좋은 전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방법을, 울지 않고 기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방을 청소하며 다짐합니다. 누가 오든 그 사람에게도 같은 위로가 닿기를. 그리고 김수진 씨가 그날 밤 제게 기대었던 그 마음처럼 204호는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3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남녘의 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지만 봄의 정취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골목 어귀엔 작은 꽃들이 피었고 우리 게스트하우스 리브를 찾는 손님도 예약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식 준비를 하고 방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수진 씨가 다녀간 이후 시간이 얼마간 흘렀음에도 그런데 204호 앞에만 서면 늘 마음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문을 열지 않아도 그 방 안의 공기가 여전히 기억을 머금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방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소중히 아끼는 습작 노트를 펴고 조용히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짧게 적었습니다. 이제서야 김수진 씨에 대한 제 마음에 대한 저의 갈무리가 되었고 습작 노트에 김수진 씨에 대해 무언가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월 첫 주 김수진, 조용한 바다, 조용한 밤, 단 한 줄의 위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은 말보다 온기가 많았고 행동보다 신뢰가 컸습니다. 그녀는 그 밤 울었었고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한 것도 그렇다고 특별한 무언가를 해준 것도 없지만 그 밤이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밤이었으며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한 장면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3월 둘째 주에 204호는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방은
예전과 다릅니다. 그냥 지내다 가는 방이 아니라 상처를 내려놓고 나가는 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또 올 것이고 각자의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특별한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조용히 방 열쇠를 내밀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할 것입니다. 이 방은 당신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중 어떤 밤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밤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김수진 씨와 함께한 그날 밤은 제게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기대었고 저는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나서야 저 역시 위로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204호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다시 머물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그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3월 둘째 주, 통영의 봄이, 게스트하우스, 리브의 봄이 성큼 다가옴이 느껴집니다. 통영의 바다는 부드럽게 반짝였고 이젠 게스트하우스 옆에 바로 붙어있는 해변, 자갈길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손님들은 늘 그렇듯 짐을 들고 들어왔다가 며칠 후에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노트를 쓰고 커피를 내립니다. 아직 204호의 새 주인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젊은 여행객들이 종종 게스트하우스를 찾습니다. 저렴하고 조용하다는 이유로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른 아침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두 명쯤은 꼭 조용히 앉아 창밖만 오래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무심코 204호를 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유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그 방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 보일 때면 저는 망설임 없이 204호의 키를 내줄 계획입니다. 3월 둘째 주가 다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은 모두 만실이었고 이제 204호만 비워져 있습니다. 운영일지 노트를 정리하다 저는 갑자기 김수진 씨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울지 않겠습니다. 어제는 기대었습니다. 고마워요. 특히 고마워요. 란 그 단 한 줄이, 그 표현이 저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누군가를 그렇게 조용히 이해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로 저는 이전보다 방을 정리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4호뿐만 아니라 모든 게스트하우스, 리브의 방들이 누군가에게 단순한 숙소가 아닌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게스트하우스를 단순히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는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질문하지 않아도 사람은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김수진 씨는 그것을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게 기대었고 저는 그 말 없는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그 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닫습니다. 밤마다 방을 점검할 때 저는 늘 마지막으로 204호 앞에 섭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안을 잠시 상상하게 됩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사람,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 혹은 혼자가 아닌 시간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런 이들이 다시 이곳을 찾아오길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머물렀던 그 밤처럼 말 없는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가 이 방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드디어 3월 둘째 주 토요일 204호의 새 주인이 될 듯한 한 중년 여성이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40 중반 아니면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 중년 여성은 조용히 체크인을 하며 조심스럽게 조용하고 전망 좋은 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한눈에 보아도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204호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 열쇠는 204호의 열쇠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방의 열쇠이지요. 그리고 204호는 누군가의 마음, 이 조용히 머물다 가는 그런 방입니다. 그리고 저는 204호, 이 방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중년 여성은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통영의 작은 게스트하우스 리브에서 일어난 인생의 쉼표 같은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겪으시거나 현재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 숨막힐 듯한 현실의 공포, 절망감 등에 대한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사연도 괜찮으며 하찮다고 여기실 작은 사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살면서 누군가와 싸웠던 일도 좋고 살면서 겪는 인생의 어려움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실망, 분노, 좌절, 배신, 무시를 당한 사연도 좋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면 새로운 컨텐츠에 반영하여 여러분의 이야기에 위로를 드릴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만약 이메일이 어렵다면 댓글에 적으셔도 됩니다. 비밀을 요하는 내용이면 채널 이메일을 확인하시어 보내주세요. 감동공자광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새로운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